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9일 목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이 지난주에 체류 신분을 빌미로 이른바 I-20 장사를 해온 LA 일대 한인 어학원들을 급습했는데요. 그 이후에 해당 피해 학생들은 적지 않은 불안한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운에 있는 다른 어학원들은 이런 틈을 타서 치열한 학생 영입전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I-20를 이전해주는 조건으로 웃돈까지 받고 있다고 합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민당국의 급습 이후 일주일, 현재 해당 학원에 등록돼 있던 2천여 명의 학생들은 불안 속에 I-20 이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중 비자가 살아있고 비교적 등록 기간이 짧았던 학생들은 일찌감치 커뮤니티 컬리지 등으로 이전했습니다. 반면 비자 유효 기간도 끝났고 오랫동안 I-20를 소위 걸어놓고 있었던 학생들은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됐습니다. 생계까지 걸려 있어 정상적인 I-20 이전이 힘든 사람도 있습니다. 이 중에는 이민 브로커를 통해 과거의 기록을 지우고 새로운 비자와 I-20를 발급받으려는 목적으로 국경을 넘었다 입국이 거절된 학생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자에 프로디 이런 거 옛날 걸린 학교들 적혀 있으니까 다 지나야 되고 추상편지를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적발된 학원과 비슷한 타운 내 유사 어학원들은 이번 사태를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칫 불똥이 튈까 해당 학원 학생들을 받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반면 비교적 클래스를 정상 운영해왔던 학교나 어학원들은 쏟아져 나온 학생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영입전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학원들 중에는 학생들의 체류 신분을 빌미로 I-20를 이전에 발급해주는 대신 등록금에 웃돈을 올려받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예 안 되는 데들은 솔직히 안 받고 있고요. 그래도 자기네가 좀 합법적이라 생각하는 데들은 막 받으려고 하는데 사실 다 나중에 수사령에 오르면 이제 다 걔네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학교들인데. 이민당국은 타주 거주자 등 불법적으로 체류 신분을 이어가기 위해 학교에 등록한 사실이 명백한 학생들의 경우 추방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시간과 인력상 2천여 명의 학생 전원의 추방으로 이어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변수는 있습니다. 이런 분류가 있을까 봐 그러는 거예요. 이중장부로. 이 학생들은 타주에 있는 학생들. 이 학생들은 나오는 학생들 실질적으로. 이 학생들은 아예 1년에 한 번씩만 연락해서 돈 학비만 받아내면 되는 학생들. 어떤 게 되어 있을지는 몰라요. 만약에 이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된다면 사실은 수사가 다 여기 개개인 학생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따라서 이민수사당국이 얼마나 의지를 갖고 있는지 또 압수수색한 서류의 이중 장부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단속 이후 수사 확대와 그 여파가 더 오래 갈 수도 있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캘리포니아 샌버나디노 일대에서 경찰을 조롱하려는 듯 1시간 동안 고개 주행을 하던 모터사이클 운전자가 결국 체포됐습니다. 달리는 모터사이클 위에서 일어서기까지 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김한주 특파원입니다. 오토바이 한 대가 최고 시속 160km로 내달립니다. 추격하는 경찰을 조롱하듯 따라와 보라는 수신호까지 보냅니다. 교차로 정지 신호도 무시한 채 질주를 계속하더니 잠시 멈춰 헬멧을 고쳐 쓰는 여유까지 부립니다. 앞을 막아선 경찰차의 문에 거의 부딪힐 뻔했지만 다시 달아납니다. 급기야 달리는 오토바이에서 일어서는 아슬아슬한 고개 주행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1시간 동안 뒤따르는 경찰을 따돌린 운전자는 주유소로 들어가 오토바이를 세운 뒤 순순히 체포에 응했습니다. 소동을 벌인 동기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은 채 엉뚱한 얘기를 늘어놨습니다. I just want to say that I love my family and my 2 baby girls and I'm sorry I disappointed them in the middle of all this. 승용차의 트럭에 이제는 오토바이까지 하루가 멀다 하고 잇따르는 추격 전에 캘리포니아 경찰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김한주입니다. 최근 가솔린 가격이 낮아지면서 미국 자동차 시장에도 새로운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연비 효율성만을 우선시하던 추세에서 점차 성능까지 고려해야 하는 단계로 진화하고 있다 하는 것인데요. 반대로 덩치만 크고 연비가 좋지 않다는 인식이 팽배했던 미국산 자동차들이
이른바 다운사이징 기술을 장착해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노승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힘있는 머슬카의 대명사로 불리는 포드사의 머스탱입니다. 과거 엔진 배기량이 5,000cc에 달했던 이 차는 최근 엔진 사이즈를 절반 이하로 낮췄습니다. 2.3리터 엔진이지만 힘은 여전히 300마력이 넘습니다. 터보차저에 개솔린 직분사 방식을 결합한 에코부스트 엔진으로 연비를 개선하고 성능은 유지했습니다. More power, no increase in the use of fuel whatsoever. We're able to get more power from a smaller displacement engine. 그동안 배기량이 큰 엔진 덕에 기름 먹는 하마로 불리우는 등 부정적인 인식이 높았던 미국산 자동차는 최근 들어 약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실제 포드사는 지난 4분기 30억 달러의 순이익을 냈습니다. 원유 배럴당 100달러가 넘던 고유가 시대가 끝나가는 것도 향후 자동차 시장의 지각 변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연비 효율과 성능 모두를 잡아야만 하는 상황. 독일과 유럽 자동차가 디젤 엔진, 일본 자동차가 프리우스를 내세운 하이브리드 기술로 선회한 데 반해 좀 더 미국스러운 개솔린 엔진 기술로 밀어붙인 미국 차들이 지금으로선 좀 더 유리하다는 분석입니다. 반면 한국산 자동차의 경우 엔진 기술 분야에서 경쟁력은 있지만 시장을 뒤집을 만한 세기는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대신 상대적으로 앞서 있는 IT 기술을 대거 신차에 장착해 경쟁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We are always following all of the trends that might have an impact on the automotive industry. We are very focused on clean mobility. So, despite the fact that gas prices have come down, so we're very much, interested in the performance side of the market as well. 최근 미국 경기가 살아나면서 SUV 등 다시 중대형차의 판매가 늘어나는 추세.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미국 내 생산을 상대적으로 늘리면서 새로운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승욱입니다. 뉴욕의 한인 젊은이들이 지역사회 청소년 프로그램을 후원하기 위한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뉴욕의 한인 젊은이들이 재능 기부를 통해 청소년을 위한 자선 공연을 준비합니다. 아메바 컬처 투어 2015. 좀 비전 다이렉션을 이제 좋은 오그나이제이션 KSRC처럼 소개를 해주고 싶습니다. 우리 관객들한테. 이번 공연은 한인 1.5세와 2세 그리고 유학생들의 네트워킹 단체인 모임이 청소년을 위한 커뮤니티 프로젝트와 멘토링 프로그램을 후원하기 위해 기획했습니다. And using our networks and leveraging our networks and communities to inspire and hopefully drive change in our community. 청소년 커뮤니티 프로젝트는 한인 고등학생들이 지역사회를 위한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면서 협동심과 리더십을 기르는 지역 봉사 프로그램입니다. 하이스쿨 아이들이 금요일마다 모여서 저희 뉴욕 가정담소의 미션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 있고요. 커리어 페어라고 있어요. 커리어 페어가 6월에 있는데 거기에 기금이 쓰여질 예정이고요. 이번 공연에는 다이나믹 듀오, 크러쉬, 프라이머리, 자이언티 등 한국 유명 힙합팀이 출연합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퍼스트 레이디 미셸 오바마 여사가 일본을 방문했는데요. 아베 총리 부부가 국빈 수준으로 예우했습니다. 다음 달 미일 정상회담과 아베 총리의 첫 의회 연설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일종의 사전 정지 작업이란 분석입니다. 정용훈 기자입니다. 일본 방문 이틀째인 미셸 오바마 여사, 총리 관저를 찾았습니다. 여성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미셸 여사에 아베 총리는 끊이지 않는 웃음과 함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소녀들을 배우게 하자라는 프로젝트를 홍보하는 자리. 총리 부인 아케 여사가 줄곧 미셸 여사를 동행하며 일정을 챙겼습니다. And with this new partnership between our two nations, we are issuing a call to action to nations around the world. 미셸 여사는 아키히토 일왕 내외도 왕궁에서 40여 분간 환담했습니다. 이 만남도 아베 총리가 주선했다는 후문입니다. 미셸 여사를 국빈 수준으로 예우한다는 의미입니다. 미 의회가 다음 달 아베 총리의 첫 상하원 합동연설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진 상황. 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퍼스트 레이디를 앞세운 부드러운 외교로 미일 동맹을 과시했다는 분석입니다. KBS 뉴스 정용훈입니다. 미군의 핵 전력을 담당하는 헤이니 전략사령관이
북한은 핵무기 소형화에 이미 성공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스카페로티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미양국이 미사일 방어 능력을 계속 개선하고 상호 운용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이강덕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새해 예산안을 논의하는 미 의회 청문회에서 미군 지휘부는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인이 전략사령관은 북한이 소형화에도 성공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We think they are already miniaturized some of this capability, and clearly we know where their aspirations are. 북한과 러시아가 핵 미사일 능력이나 사이버 관련 협력에 나설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습니다. North Korea that is able to access nuclear and cyber technology from Russia is of great concern to us. 해인이 전략사령관은 북한 핵 미사일 능력 등에 대비해 전략 폭격기와 핵 잠수함 그리고 대륙간 탄도탄 등 3대 핵 억지력을 계속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스카페로티 주한 미군 사령관은 어제 비공개 청문회에서 한미양국이 미사일 방어 능력을 계속 개선하고 상호 운용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산국회에 출석한 미군 사령관들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극도로 언급을 조심하는 모습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강덕입니다. 자원개발 명목으로 대출받은 나라 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남 기업이 미국 계좌를 이용해서 융자금을 빼돌린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한국의 검찰은 1조 원대 손실을 일으킨 석유공사의 캐나다 유전개발회사 인수권에 대해서도 관련 자료를 확보해서 분석 중입니다. 남승우 기자입니다. 경남 기업이 러시아와 미국 등 4개국 자원 탐사 명목으로 2006년부터 5년간 석유공사에서 받은 성공불 융자금은 330억 원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상환된 융자금은 230만 원에 불과해 검찰은 경남 측의 횡령액이 상당한 규모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융자금은 유전 탐사 등의 비용을 쓴 뒤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석유공사가 경남 기업 본사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집행됐습니다. 이 과정에 경남 기업이 융자금의 일부를 미국 계좌로 보낸 것처럼 서류를 꾸며 빼돌린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습니다. 예상 매장량과 수입을 부풀리거나 가짜 영수증을 제출해 융자금을 타냈을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횡령액이 성완종 경남회장과 가족으로도 흘러들어간 정황을 잡고 계좌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끝낸 뒤 성완종 회장 등 경남기업 주요 임원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남기업 측은 노무현 이명박 정부 시절 정상적으로 진행된 사업들인데도 자원외교 틀에 끼워 맞춘 몰아가기식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검찰은 1조 7천억 원의 세금 낭비를 초래한 캐나다 하베스트 인수와 관련해서도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을 출국 금지시키고 석유공사로부터 관련 자료 전체를 이미 제출받아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목요일 저녁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